안녕하세요, 차영란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하고 있는 차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 130 모델입니다. 디펜더 라인업 중에서 가장 긴 전장을 가진 이제 8인승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차를 좀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있잖아요, 차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자동차 유튜버를 하게 되면서 매주 이제 다른 차를 시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잘 굴러만 가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차 욕심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차는 진짜 한번 내가 인생에서 한번 소유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차가 포르쉐 911이랑 바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시승을 하면서 안 좋은 차들도 타봤지만 정말 좋은 차들도 많이 타봤거든요. 뭐 X7, GLS, S클래스 7 시리즈 그런 차들을 타면서 이제 느껴지는 점이 뭐냐면, 진짜 승차감 좋다, 주행감 진짜 안정적이네, 진짜 차 잘 만들었다, 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이 차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잘 이제 갖춰져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없어요. 근데 이 디펜더라는 차는 딱 타보면은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때까지 탄 차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이 디펜더만의 그 독보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이 정도라면 정말 내가 한번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감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잘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차를 지원해주신 랜드로버 동대문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상현 주인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리뷰를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여기 명함으로 전화 주셔서 차영란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정확한 구매 조건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린다고 하고, 현재 또 재고가 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얼른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프레임 타입이 아니고 모노코크 바디 타입을 채택하고 있는 차예요. 근데 이 차에 딱 앉으면 있잖아요, 마치 내가 프레임 차를 탄 것처럼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 차를 타면 옆을 지나가는 버스 기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도 될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높은 차인데, 지금도 보시면은 앞에 GB80이 있잖아요. GB80이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GB80의 실링이 보일 정도면은 정말 이건 말 다 했죠. 보통 이 정도로 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운전하기 되게 불안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시트 포지션이 높으니까 주행하는데 안정감도 좀 사라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완전 정반대예요. 이 굉장히 높은 시트 포지션 때문에 이 운전을 할 때 큰 안정감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보통 이제 운전을 할 때 이 앞에 차만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차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앞차가 뭐 급정거를 하거나 갑자기 뭐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 앞차의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반응을 하면은 전 좀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겠지만 이 앞차만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보고 가기에는 약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펜더는 딱 타고 다니면은 무슨 제가 도로 관제센터에 앉아가지고 도로 흐름이 어떤가, 차들의 상태는 어떤가, 차가 막히면은 앞에 왜 차가 막히냐, 앞에 합류하는 차들이 있어서 막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정보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X7 같은 경우에도 시야각이 그 차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를 딱 경험해 보시면은 이 차는 다른 차들이랑 아예 차원이 좀 다른 느낌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이제 8인승 모델이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BMW X5, X7, 뭐 GLE, GLS, 뭐 아우디 Q8 뭐 이런 차들하고 좀 이 차를 좀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이 독삼사 준대형 이상급의 SUV들을 리뷰해 드리면서 그 브랜드만이 가진 그 특유의 어떤 주행감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 BMW SUV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 아우디 SV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정반대로 탱크처럼 묵직하게 도로를 파내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 차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MW SUV의 그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에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이 차를 타면서 느낀 바로는 이 차의 어떤 승차감적인 부분은 BMW X7보다 정말 조금 더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X7이나 이제 GLS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좀 요철이 많은 이런 구간을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그 차들은 요철을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진동이 캐빈석 안에 타고 있는 이 승객의 엉덩이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재빨리 사라져 버려요. 왜냐? 하체에 엄청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경량화를 이루어야 됐고, 부드러운 댐퍼와 에어스프링, 그리고 서스펜션과 바디를 연결해주는 넓은 범위의 하드포인트 덕분에 극한의 컴포트함을 보여주는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요철이 많은 구간을. 지금도 이 정도로 타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차도 역시 내가 요철을 지나가고 있구나 느껴져요. 근데 X7하고의 차이점은, 이 차는 애초에 그 발생하는 진동의 크기 자체가 X7보다 조금 적은 것 같고, 진동이 사라지는 그 시점이 저랑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해보자면, X7이 동일한 요철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진동이 10이고 그 진동이 사라지는 그 시점이 뭐 한 지하 2층이라고 하면은, 이 차는 애초에 그 진동이 발생하는 그 강도가 8이고 그 진동이 지하 3층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디펜더가 뭐 3챔버 에어서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X7과 비교해가지고 승차감을 월등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설계가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설계는 좀 다르긴 해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런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게 생각보다 좀 심플한 차이점에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타이어인데, 이 디펜더는 X7보다 타이어 폭도 적고 편평비도 크고 타이어 인치수도 작아요. 225, 60, 20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X7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275, 40, 22인치, 그리고 뒤쪽에는 315, 35, 22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끝난 게 뭐냐면, 보통 비슷한 체급의 차에 타이어 1인치 차이만 나도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거든요. 근데 2인치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 요철을 만났을 때 이 진동을 걸러내줄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수치만 봐도 안 타봐도 알 정도의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타이어 폭도 굉장히 차이 나죠. 프론트 타이어는 20mm나 차이 나고 리어는 무려 60mm나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타이어 폭이 크면 클수록 노면을 조금 더 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베이스로 차체를 높여가지고 그냥 만든 차란 말이에요. 그 차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서브 프레임과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하드 포인트 사이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데, 이 진동이 차체로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이 일반 차들과 대비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차단벽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7의 진동이 지하 2층에서 사라지는 느낌이라면, 이 차는 그보다 더 먼 지하 3층에서 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제가 항상 이제 랜드로버나 포드 링컨 차들 리뷰할 때 그 인테그럴 링크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인테그럴 링크는 사실 이 승차감에 있어서 약간 그 치트키를 쓰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그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트레일링암과 컨트롤암을 연결시키고, 너클암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 트레일링암만 너클암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바퀴의 상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이 진동이 서브프레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인테그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완충이 되고 이 진동이 분산이 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8인승 모델인 만큼 2, 3열의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열 승차감도 좀 자세히 체크를 해봤는데, 이 차에 2열에 앉아가지고 요철을 지나가고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느껴지는 이 승차감은 정말 1열 승차감이랑 정말 아예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얼마 없거든요. 해봐야 뭐 X7, 뭐 GLS,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뭐 혼다 오디세이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도 그 축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이런 중대형 이상급
이상급의 긴 전장을 가진 굉장히 큰 SUV들이나 이 미니밴에서 2열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상하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이 상하체의 일체성이 없으면은 하체에서 진동이 끝나도 승객이 타고 있는 이 상체에서는 캐빈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안 좋은 승차감이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차는 이 상하체의 일체성이 굉장히 좋다. 제가 이때까지 리뷰를 하면서 3열 승차감이 그렇게 막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바퀴 바로 위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위아래로 사람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크긴 큰데, 여전히 그 2열에서 느껴졌던 충격을 빨리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하체의 일체성도 굉장히 좋아서 완만한 방지턱을 넘을 때는 3열이라고 해가지고 승차감이 정말 불쾌하게 느껴진다,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차가 이제 전고가 높다 보니까 3열 시트도 약간 좀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할 수 있어가지고 무릎 각도가 90도로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3열에 좀 오래 가도 앉은 자세에서 오는 불편함은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차가 이제 승차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차고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디스커버리 차체를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차는 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딱 차선 변경하면 굉장히 뒤뚱뒤뚱 거리는데, 다시 한번, 정말 제가 타본 SUV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뒤뚱뒤뚱 거리는 것 같은데, 이런 준대형 이상급의 패밀리 SUV들일수록 롤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요. 왜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 코너를 돌 때 롤이 너무 심하면은 2열에 3열에 앉은 승객들이 좀 멀미가 날 수 있잖아요. 롤이 많으면 그런 점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X7 승차감 굉장히 칭찬을 한 이유가, X7은 이제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도 롤이 거의 이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2열 3열에서도 항상 일정한 승차감을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롤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승을 하면서 직접 한번 체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차가 지금 디젤 직렬 6기통 엔진을 담은 D300 모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차를 받았는데 이제 받자마자 기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이제 채우러 주유소로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결제를 하고 휘발유를 넣으려고 이제 주유 뚜껑을 열어놨는데 이게 디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P400 그 가솔린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돼서야 이 차가 이제 D300 그 디젤 모델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이 주유소 가기 전에 이 RPM 게이지 보고 레드존이 5000rpm에 걸려있네, 또는 뭐 제가 타기 전에 시동을 먼저 걸어놓고 외부에서 이 엔진 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디젤인 걸 알았겠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이 차가 정말 회전질감도 그렇고 정숙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솔린 차인 줄 알았던 거예요. 솔직히 자동차 유튜브로서 좀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 이 랜드로버의 D300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타본 디젤 6기통 모델 중에서 가장 엔진 회전질감이 부드럽고 정숙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차에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라는 점도 있지만 그거는 좀 정말 극히 일부분의 그런 요소고, 이 차의 엔진 압축비를 보면은 15.5대 1로 좀 다른 경쟁 디젤 엔진들보다 압축비가 좀 많이 낮습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16대 1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축비가 낮으면은 그 엔진의 폭발력은 줄어들어 가지고 어떤 토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만, 그로 인한 엔진의 진동이나 소음이 줄어들고 되게 정숙한 디젤 엔진이 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솔린 엔진의 압축비는 보통 10대 1이고 디젤 엔진의 압축비가 보통 한 16대 1 정도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이 되시겠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연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디젤 모델을 구매하셔도 정말 충분히 만족하실 수도 있다. 지금 연비도 보시면은 100km를 가는데 6.9리터가 들었다고 하니까 한 리터당 13km의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의 무게가 2톤이 훨씬 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준수한 연비죠.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저는 솔직히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리뷰를 보고 차량을 구매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고 가감없이 이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랜드로버의 어떤 장고장이 많다는 그런 이미지, 근데 정말 이 차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 차를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차가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디펜더 130 모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